안녕하세요, 여러분. 법무법인참의 소송코치 신정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직장인이 이직할 때 컴퓨터 관련해서 하면 안 되는 행위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사람이 나중에 뭐 무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당해서 그걸 방어하는 자체가 일단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압박도 상당해요. 뭐 예를 들어서 새 회사로 옮긴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할 때 많은 좀 장애가, 심리적, 시간적 장애가 될 수 있어요. 먼저 이직하시면서 회사에서 지급한 이메일, 그 다음에 자기가 쓰던 개인용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삭제한다거나 포맷을 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. 이 경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. 평소에 이메일은 개인 이메일과 그 다음에 회사 이메일이 있다면 가급적 사적인 이메일은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시고 공적인 이메일은 회사 이메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나올 때 공적인 이메일을 뭐 지울 필요는 전혀 없겠죠. 만약에 뭐 회사에서 지급한 이메일이 없이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메일을 쓰신다면 그건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. 그다음에 업무용 이메일은 항상 미리 참조나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한테 미리 공유를 하세요.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개인용 자기가 쓰던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자료를 지운 경우인데, 이것도 형법상 전자기록 손괴죄, 그러니까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가끔 뭐 회사에서 나쁜 퇴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렌식을 해서 이 직원이 이런 것들을 지우고 나갔다, 뭐 이런 다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사실 오늘 제가 그런 검찰 조사에 갔다 왔고요. 그래서 이 경우는 가급적 안 지우시는 게 좋고요. 개인적인 폴더를 따로 만드셔서 그 부분에 있는 것들만 삭제하고 나오시면 되는 것 같아요. 아니면 따로 개인용 외장 하드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개인용 자료는 항상 그쪽에다 담아놓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나오면 되지, 회사에 있다가 나오면서 뭐 모두 다 포맷하고 나간다거나 다 지우고 나가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, 사실상 그 직원이 나가면 좀 업무상 혼란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런 거를 또 막을 때에는 대기업 같은 데는 잘 하고 있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때는 업무 인계 인수서를 보통 회사만 챙기잖아요.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본인도 한부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. 이런 걸 막으려면. 또 다음으로 주의를 할 거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. 그렇게 해서 업무가 방해됐다 그러면 이게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해요. 그래서 전자기록 손괴죄나 그다음에 손괴로 인해서 업무방해가 발생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사실 뭐 벌금이 더 많이 나오는 편인데 업무방해 정도가 매우 극심했다면 뭐 사실 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리고 현실적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이면 이 죄가 성립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죄가 있어요. 회사의 중요 영업기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갔다 라면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.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하는 일에 사용을 했다. 그러면 뭐냐면 형법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. 이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서 그런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꽤 높은 형량이 나올 수도 있죠.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보다 2배나 센 그런 처벌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가지고 나오시면 안 되는 것으로 아셔야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? 사람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 사람의 여태까지에 쌓아왔던 경력이나 이런 부분
물론 이거 분리할 수가 좀 없는 부분들이 있죠. 그런 것들은 어, 그 뭐랄까, 근거를 잘 남겨두시고, 이거 내가 원래부터 사용하던 거다라든지, 그 다음에, 뭐 회사에 특허 등록되고 이런 것도, 특허는 뭐 이미 공개돼 있는 거니까 가지고 뭐 나오셔도, 뭐, 그러니까 내가 같이 특허를 냈다면 그 부분은 이미 특허는 등록이 돼 있고, 등록돼 있는 특허라면 그거는 괜찮지만, 뭐 특허 등록 예정 중인 거라든지, 뭐 이런 것들은 회사의 기밀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다음에 가끔 문제가 되는 게 저겁니다. 영업처, 거래처들. 근데 거래처들의 연락처 이런 것들. 그런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윤리의식이 좀 철저해서 심지어 영업사원들의 명함까지도 전부 다 회사에 반납을 하고 온다고 해요. 그렇지만 영업하는 기간 동안에 맺어진 뭐 신뢰관계나 이런 것들까지 반납할 수는 없겠죠.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세 가지. 일단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나누어 써라. 그 다음에 개인용 컴퓨터, 회사에서 지급한 컴퓨터에는 사적인 내용을 분리 저장해라. 그래서 뭐 만약에 지우고 나오더라도 고선에서만 지우고 나와라. 근데 이제 간혹 그걸 나중에 포렌식 같은 거에서 다시 살려내면 어떨 것이냐라고, 그래서 이제 포맷을 한다 그러는데, 포맷해도 다 살아납니다.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이, 물론 관계가 좋다면 쓰던 노트북은 좀 가져나갈게요. 이렇게 하고,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그 노트북 사면 되는 거니까. 아니면 뭐 하드만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라든지, 아니면 뭐 외장 하드에 받아서 나갔든지 뭐 이러는 것이고, 그다음에는,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구분해서 관리하고, 그다음에 지우지 말고, 그것도 또 퇴사하기 직전에 한꺼번에 확 지워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.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어떤 업무에 방해를 일으킬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, 그러니까 좋게 끝내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죠. 그다음에 더욱 중요한 거는,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동종 업종을 할 때는 좀 주의하라는 거죠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신정현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